3은 부모와 자식을 끊을 수 없는 인연.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부터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리기까지 부모의 인생은 오직 자식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된 것일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장, 기대와 현실, 멀어지는 거리.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예전에는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하고 부르며 품에 안겼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찾아오는 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이해하려 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산책을 하다가 그만 발을 핫디뎌 넘어졌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병원에서는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몇 주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혼자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웠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나 병원에 입원했어. 산책하다가 넘어졌는데 골절이다. 며칠 동안 여기 있어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병원에 못 갈 것 같다. 대신 돈 보내줄게. 병원비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어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이 아니라 아들이 보고 싶었는데 따뜻한 손길 한 번, 얼굴 한 번 마주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돈이라는 단어였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어머님,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바빠서 못 온대요? 나중에 퇴원하면 온다고 하나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다. 혼자 누운 병실, 텅 빈 의자,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현실. 병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혼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병원비를 계산하고 남은 것은 영수증 한 장뿐이었다. 아들이 보낸 돈은 고마웠지만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드디어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아들, 왔니?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다. 밥은 먹었어? 응, 먹고 왔어. 짧고 건조한 대답.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똑같지 뭐, 별일 없어. 아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언젠가부터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엄마,
나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다음에 오래 있을게. 다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그 다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은 조용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아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온 것은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었다. 엄마 생일 축하야.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 대신 돈 보낼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짧고 간단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바로 입금된 돈. 어머니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아 미리 사둔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촛불을 켜고 혼자 소원을 빌었다. 아들, 다음 생일에는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촛불이 꺼지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작은 기대도 함께 꺼져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났지만 속은 쓸쓸하게 텅 빈 느낌이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었다. 두잔, 피눈물 나는 순간, 그리고 선택.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아들은 어딘가 바빠 보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뻤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구나. 밥은 먹었니? 아들은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응, 먹었어. 짧은 대답. 그래도 어머니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좀 괜찮아. 똑같지 뭐, 그냥 바빠. 여전히 건조한 목소리였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어려워진 걸까?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이것저것 묻고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기분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아들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엄마, 그거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겨두신 재산 아직 정리 안 하셨지? 그 순간 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차를 마시던 손이 흔들리며 찻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며느리의 눈치를 한번 살폈다. 며느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냥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요즘 다들 그러잖아.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고. 어머니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였니? 아들은 방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리 정리해주면 서로 편하니까. 서로 편하다고? 그건 누구를 위한 편안함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어머님,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어머님께서도 더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안정적인 삶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가 평생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오로지 재산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은 당황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도 사업이 힘들고
요즘 경제도 어렵잖아.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우리도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엄마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이제 그만 가거라.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기대할 것도 없겠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돈 이야기가 전부였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동안 아끼며 모아두었던 돈,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세상, 재산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마음속 허전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어릴 때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아들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더 멀어졌다. 그래도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 바쁘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기대라는 것은 결국 상처로 돌아오는 법이라는 것이야.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더 조심스러웠다. 엄마, 이번 주말에 차바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차바댁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하는 자리인데 한 번쯤은 가봐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혹시나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다. 모임 당일 어머니는 최대한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출발했다.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아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시장을 가던 날처럼 잦은 기대감이 있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차바댁 식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님, 오셨나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은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자리하니 좋네요. 사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말을 섞기가 어려웠다. 차바댁 식구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사부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은 어머님들도 다 명품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사부인은 그 대답이 재미있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오실 때는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았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부임의 말에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다. 이 자리는 애초부터 어머니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만 가볼게. 아들이 다만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더 계시지.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길을 걸으며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에 온 걸까? 나는 왜 끝까지 기대를 놓지 못한 걸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손으로 천천히 서랍을 열어 한동안 바라보았다. 안에는 7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이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내장, 사부인의 그림자. 어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돈, 남겨줄 생각만 했던 재산,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아무리 마음을 정리하려 해도 피를 나는 자식을 향한 미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어머니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신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 집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찾아가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며느리의 눈빛이 불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초대했다. 웬일이니?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그냥 엄마랑 밥도 같이 먹고 와이프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오랜만에 손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고 아들이 사는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색한 웃음과 형식적인 인사, 여전히 환영받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주는 방 안에서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분주한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아들에게 눈길을 보냈다. 아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짐작이 갔다. 장모님이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오면서 엄마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 그러면 좋은 일이지?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날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봐
오늘은 엄마가 잠깐 다른 곳에서 주무시면 어떨까 해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오시면 공간이 좀 좁아지니까 엄마가 하루 정도만 찜질방에서 주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어머니가 왜 오늘 이곳에 초대되었는지, 아들이 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했는지.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장모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불편해도 괜찮다는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잠깐만. 됐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나를 손님으로 생각했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집을 나서자 차가운 담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어머니는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결국 가까운 찜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매트 하나 깔린다다. 삭막한 형광등 불빛, 주변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하룻밤을 보낼 공간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아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처음으로 아들 대신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5장 마지막 선택. 어머니는 그날 밤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깜빡거렸다. 이렇게 낯선 공간에서 혼자 잠을 청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건 아들의 집에서조차 하룻밤을 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때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던 아들이 이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하고 다녀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위한 공간조차 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느꼈다. 찜질방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들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다. 엄마, 어디세요? 어제 그냥 가셔서 걱정됐어요. 어머니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걱정이 됐다면 그렇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분주한 거리, 아무렇지도 않게 흐르는 시간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린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서랍을 열었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통장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아끼며 모은 돈, 아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재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서운하셨다면 용서해주세요. 차가운 목소리, 상식적인 사과. 어머니는 조용히 답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로 괜찮은 걸까? 이해한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으니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은행을 찾았다. 창고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다. 이 돈 전부 제 앞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직원은 의아한 듯 물었다.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쓰려고요.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불안함이 묻어있었다. 엄마, 우리 집 근처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사실 사업이 잘 안 돼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어머니는 휴대폰을 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결국 아들은 다시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을 했다. 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살고 싶구나. 아들은 순간 나를 잃었다. 그리고 곧바로 당황한 듯 말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잠깐만 도와주시면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들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짐을 챙겼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